안녕하세요. 이현맘의 채식 요리 시간입니다. 자, 어느 빵집을 가나 항상 이 빵은 기본으로 있어요. 어느 제과점을 가나 항상 기본으로 있는 이 빵, 바로 팥빵이죠. 오늘은 통밀 단팥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빵을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안에 그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 가득히 퍼지면서 행복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자, 저희 남편 굉장히 팥빵을 좋아해요.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 꽤 팥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방송을 보신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빵 중에 기본 한번 팥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현맘이 만드는 빵은 통밀빵. 그 다음에 팥도 집에서 농사지은 팥. 그래서 아주 몸에 좋은 한번 팥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팥빵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통밀이 필요하겠죠? 자, 이현맘이 오늘 준비한 통밀은 우리밀 통밀이고 강력분이에요. 자, 강력분 150g을 준비해 주세요. 자, 150g이면은 요런 손바닥만한 팥빵 한 4개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4개 만들 분량의 우리밀 통밀 강력분 2급 강력분이에요. 150g을 준비해 주시고, 자, 미온수 약간 따뜻한 물 85g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꿀가루 아니면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도 괜찮아요. 한 큰술 준비해 주시고, 식물성 오일 뭐 현미유도 괜찮고 포도씨유도 괜찮고요. 한 큰술을 준비해 주시는데 생약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2분의 1 작은술, 그램수로는 2g 정도가 필요하고, 소금 2g, 그 계량 스푼으로는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약간 장식을 하게 될 흑임자하고 아주 약간의 물이 필요하고요. 오늘 단팥빵의 또 주인공 팥 앙금 한 150g 정도. 이거는 뭐 크게 뭐 계량이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150g 정도 준비했고요. 이현맘이 만든 거고요. 집에서 농사지은 팥으로 만든 거예요. 이현맘 맨날 이렇게 방송할 때 자랑하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햇팥이에요. 얼마 전에 추수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 밀가루가 준비됐으면 여기에다가 구멍을 3개 파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구멍을 3개 파시고요. 여기다가 꿀가루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또 한 군데에다가는 소금을 좀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에다가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2분의 1 작은술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덮어주셔야 되겠죠? 직접 서로 맞닿지 않도록 덮어주시고, 자, 이제 미온수를 85g 부어주세요. 자, 미온수를 부으신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오일은 어느 정도 이것들이 반죽이 되고 섞어지면 그때 넣어주세요. 지금 처음부터 넣으면 잘 반죽하기가 많이 달라붙고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기본 반죽이 되고 나서 그때 오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대충 한 덩어리로 섞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려서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이게 잘 섞인다 싶으면 오일을 지금 한번 넣어 볼까요? 오일을 한 큰술, 자, 준비하시면 되고 잘 섞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섞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손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빵을 더 만들고 싶다, 4개 가지고는 우리 식구 먹기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량의 2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00g. 그다음 또 이제 점점 양을 늘리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주시는데, 자, 이 반죽은 한 10분 정도 표면이 좀 매끄럽게 나올 때까지, 자, 10분 정도 반죽해 주시면 돼요. 자, 물이
약간 식어서 차갑게 느껴지더니 꿀가루가 잘 안 녹네요. 자, 따뜻한 미온수로 하시는 게 이스트가 발효하기에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이나 뭐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또 녹을 수 있고, 자, 여기다 놓고 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혹시 강력분 통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엄맘이 중력분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중력분의 또 분량을 계량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중력분 통밀, 물론 우리밀 통밀이죠. 똑같이 150g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력분 통밀 150g에 글루텐을 약간 섞어 주셔야 돼요. 한 10g 정도면 괜찮아요, 글루텐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소금이나 원당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고 물의 양이 조금 달라져요. 글루텐이 들어가면 물의 양이 약간 더 많아야 돼요. 110g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반죽하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물의 양이 110g이에요. 자, 그래서 반죽은 원래 10분 정도 해주면 표면이 약간 뭐 부드럽고 매끄럽게 나오는데 뭐 이엄맘이 그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반죽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약간 좀 거칠어 보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볼에다가 넣으시고, 제가 미리 이렇게 1차 발효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런 볼에다가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비닐을 한번 잘 덮으세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따뜻할 경우에 한 27도 이상이다 싶으면 그냥 실온에다가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젖은 면보나 비닐을 덮은 채로 실온에다가 두셔도, 실온이 27도 이상이다 싶으면 천천히 발효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실내 온도가 높지 않다 싶으면 이엄맘처럼 밑에 볼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으시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잘 씌운 반죽을 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한 3-40분 정도 뒤에 뚜껑을 좀 잘 덮으시고, 자, 이 상태로 아주 따뜻한 물이에요. 그래서 3-40분 뒤에 보면 반죽이 어느 정도 2배 정도로 부풀어 올랐으면 반죽이 완성된 거고, 제가 한번 손가락으로 찔러 볼게요. 자, 손가락으로 찔렀을 때 약간 올라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손가락으로 딱 찔렀는데 아주 약간 올라오는 탄성이 보이죠? 이 정도면 반죽이 발효가 잘 된 거예요. 원래 반죽에서 한 2배 정도 부풀어 올라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한 3-40분 소요가 되지만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쑥 들어가면은 너무 과발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국이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탄력 있게 올라온다 싶으면 아직 발효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발효는 2배 정도로 반죽이 부풀어야 되고,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약간 올라오는, 탄력이 약간 느껴지는 정도의 반죽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1차 반죽을 발효를 끝냈어요. 한번 펀치를 넣어주셔서 가스를 골고루 분할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볍게 손으로 만져주세요. 자, 1차 발효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워낙 많이 만들어 봐서 알죠? 자, 분할하세요. 자, 분할해서 저는 오늘 4개 분량이니까 4덩어리로 분할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4덩어리로 분할을 한 다음에 휴지기가 들어갈 거예요. 이 반죽이 쉬워져야 마지막 그 2차 발효에서도 충분하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반죽을 자, 4덩어리로 잘 나눠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분할해서 자, 휴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죽이 쉬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최대한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죽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휴지기를 할 거고, 자, 이런 소형 빵의 휴지기 시간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식빵 같은 대형 빵은 뭐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 이 휴지기 때도 실내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 휴지기 때도 이런 비닐을 한번 덮어주세요. 표면이 마르니까. 아니면 젖은 면보도 괜찮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휴지기가 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 이현맘이 이제 팥 앙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 팥 앙금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현맘의 집에서 농사지은 햇팥으로 만든 앙금이에요. 자, 이 앙금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킹스 메신저 맛있는 맛이야기에 들어가면 이현맘이 얼마 전에 이 앙금 만드는 방법을 올려놨어요. 하나는 아주 고운 앙금, 양갱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고운 앙금이고, 하나는 이렇게 통팥이 씹힐 수 있는 덩어리가 있는 이런 앙금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이 휴지기가 다 이루어지는 동안 또 한 가지 발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실내 온도가 27도 이상이면 그냥 천천히 실온에서 발효시켜도 되고, 두 번째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이고요. 세 번째, 오븐에 발효 기능이 있으면 좋지만 발효 기능이 없을 때는 오븐에서 하셔도 돼요. 40도씨 온도, 40도씨 온도에서 이렇게 표면을 비닐로 잘 덮어주시고 40도씨를 눌러서 오븐에서 발효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빵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현맘을 보고서 아마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현맘이 계속 이제 중간 휴지기 과정 중에 있고, 이거 빵이 휴지기일 동안에 앙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앙금을 한 탁구공 정도 크기로, 탁구공보다 약간 크면 더 좋겠죠. 딱 물었을 때 이 팥이 그냥 입안 가득히 퍼질 수 있도록 좀 많이 하고 싶다 하면 크기를 약간 더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을 일단 자, 4개 정도 만들어 주세요. 자, 4개 정도 만들고, 그래서 바로바로 집어서 속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팥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나는 동그랗게 말고 약간 길쭉하게. 자, 하나 약간 길쭉하게. 왜 길쭉하게 만드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약간 길쭉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앙금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빵 만드는 날에 앙금까지 준비하려면 사실 빵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이현맘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그저께 앙금을 다 만들어 놨고, 자, 일단 손을 좀 닦고, 휴지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미리 2차 발효 끝난 것을 이렇게 2차 발효를 끝내놨어요.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를 꺼낸 다음에 이 팥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빵이 굳이 이렇게 딱 모양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현맘이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모양, 그냥 동그란 빵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밀대로 한번 밀어 주시는데, 가운데는 약간 도톰하게, 그 다음에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좀 얇게 만들어야지 이 팥소가 안으로 좀 모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자, 가운데는 약간 도톰하다 싶을 정도로, 가장자리는 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약간 도톰하죠, 가운데는. 그래서 앙금을 하나 잡으시고 붙여주세요. 가운데를 아주 잘 꼬집어야 돼요. 잘 오므려 준다를 꼬집는다라는 표현으로 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해서 총 4기퉁이가 남죠. 가운데로 잘 꼬집어 주세요. 자, 또 가운데로 잘 꼬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 꼬집지 않으면 나중에 빵을 구웠을 때 가운데가 터져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잘 오므려 주세요. 꼬집어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빵 만들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 꼬집어 주세요. 터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잘 꼬집어 주세요. 완전히 손으로 꼬집어서 오므려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약간 보이죠? 이게 이음선이.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손으로 모양을 좀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동그랗게 잡아주신 다음에 한번 지그시 눌러서 가스를 빼주세요. 자, 지그시 눌러서 가스를 한번 빼주시고, 자, 이것은 팥빵의 가장 기본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팬에다가 유산지를 깔아도 되고, 유산지가 없으면 약간 오일을 깔은 팬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동그란 거 말고 다른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약간 칼집이 좀 들어가는. 자, 가운데를 약간 도톰하게 하시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앙금을 하나 잡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잘 꼬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잘 꼬집어 주시는데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오므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전체적인 모양은 동그랗지만 좀 칼집을 좀 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음선을 잘 꼬집어 주시고 손으로 좀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손으로 어느 정도 동그랗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손으로 꾹 눌러 주세요. 가스를 빼면서 꾹 눌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스크래퍼나 칼 같은 것으로 모양을 한 3cm, 2, 3cm 정도 칼집을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칼집을 내주세요. 이것도 또 나름대로 모양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모양으로 만들까? 자, 길쭉한 앙꼬를 한번 써볼까요? 자, 길쭉한 앙꼬를 쓰기 위해서 반죽을 약간 길쭉하게 한 다음에 자, 밀어주세요. 옆으로도 좀 해주시고 길쭉한 타원형 모양으로 반죽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게 탄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자, 만들어 놓은 길쭉한 앙금을 넣으시고, 자, 길쭉한 앙금을 넣으시고 한번 돌돌 말아 볼까요? 한번 돌돌 말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잘 꼬집어 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잘 꼬집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터져요. 자, 잘 꼬집어 줬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돌리세요. 돌려서 약간 여기도 한번 이음새가 있죠? 잘 꼬집어 주세요. 이음새를 잘 꼬집어서 서로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꼭 도넛 모양의 맛있어 보이는 그런 단팥빵이 완성이 돼요. 원래는 이런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제빵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안 다녔기 때문에 이현맘은 그냥 집에서 이현맘 방법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꽤 모양이 괜찮게 나와요. 자, 가운데를 잘 오므려 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왠지 좀 심심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약간 바른 다음에 검은 깨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검은 깨를 한번 올려보세요. 도넛 모양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팬닝이 끝났어요. 이제 2차 발효에 들어가면 돼요. 2차 발효할 때도 이러한 비닐로 잘 덮으신 다음에 자,
오븐에 지금 다른 2차 발효 끝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엄맘이 다른 방법으로 2차 발효를 할 텐데, 이거와 크기가 좀 비슷한 넓적한 냄비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 정도, 뜨겁다기보단 따뜻한 물 정도로 부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 열 때문에 2차 발효가 시작이 돼요. 2차 발효는 반죽이 한 1.5배 정도 부풀어 오르면 되고요. 역시나 약간의 탄력이 남아있는 상태면 돼요. 2차 발효도 한 4-5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엄맘이 미리 2차 발효 해놓은 것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어요. 자, 2차 발효가 지금 다 됐고요. 반죽이 한 1.5배 정도로 커졌네요. 이렇게 너무 길쭉하게 밀었더니만 가운데 구멍이 좀 크게 났어요. 약간 좀 길이를 짧게 하시면 가운데 구멍이 작게 남으니까 더 예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오븐에 들어가서 구워지면서 약간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븐용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은 상태로 오븐에서 40도 온도로 저는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발효가 끝났고 이것을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온도에서, 자, 오븐 180도 온도에서 시간은 한 10분에서 13분 정도면 괜찮아요. 자, 이엄맘은 12분 정도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완성작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완성작 3가지 모양의 팥빵,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3가지 모양의 팥빵이 완성이 됐고요. 이것은 제가 오븐에 구운 것이고요. 아주 다양한 모양의, 특별히 이 모양이 아주 잘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3가지 모양의 팥빵을 만들어 봤고, 여기에 있는 빵은 약간 좀 달라요. 위에가 납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오븐에 굽지 않고 후라이팬에다가 구웠어요. 뚜껑 있는 팬에다가 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무오븐 무반죽 빵에서 보여드렸죠. 자, 이 팥빵도 마찬가지예요. 자, 2차 발효가 끝난 이 상태로 이것을 만약에 팬이라고 생각해요. 후라이팬. 밑에 길이 잘 든 것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2차 발효할 때 팬에다가 올리시고 아주 약한 불에서 한 20분 정도 구우시면 이러한 후라이팬 팬용의 무오븐 단팥빵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굳이 오븐이 없어도 집에서 충분히 이렇게 팬으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무오븐 빵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또 만들어서 보여드렸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 맛있는 단팥빵을 만들어 봤어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어느 빵집에나 있는 빵의 기본 중에 또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요리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오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요리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